써놓은 글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쓴 거라서. 자, 무토 입장에서 축토는 겁재죠. 겁재가 뭘 띄었어요? 정제를 띄었어요. 야, 이러면은 제대로 된 미끼 아니면 이건 딱 그건데,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과거의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왜냐? 병화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힘들긴 하지만 나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토에서 이 개수가 올라와가지고 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이 될까? 자기 사주에 화가 강해야겠죠. 이 개수의 근거가 축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거야.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근데 개묘로 이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축토라는 건 마무리하려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난 마당에 이거를 다시, 이거는 좀 사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더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겁재한테는 이 개수가 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겁재들은 얘를, 개수를 그렇게 막 소중히 다루고 그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축을 깔고 있는 개수 자체가 고분고분하진 않거든. 센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 맘대로일 수도 있고,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빌려줬던 돈 받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쓸모없는 건 줄 알았는데 찾았다도 되고, 이걸 내가 버렸었나? 아니면 이렇게 이민해서 개축으로 변화된 것도 되죠. 너가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맞출게, 뭐 이런 느낌도 되고요. 근데 일주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나하고 잘 맞는지, 겉으로만 그런 건지, 이거는 그래서 지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유혹. 그리고 내 비자금이 이렇게 노출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로를 통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다 해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재미로 보는 의미에서 설명을 이렇게만 하고 가면 너무 섭섭하니까. 자, 무토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무토가 생각하는 상대방 입장이 됩니다. 무토가 앞으로 보이게 될 행동,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실 거고, 이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결과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는요, 정제를 만났잖아요. 이제 기분 좋은 거야.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근데 뭐예요? 3명, 삼각관계. 좋긴 좋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 아까 제가 개수 설명할 때 좀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말이 좀 안 통할 수가 있고요. 너무 어린애 같은 거거든요. 너무 어린애 같기도 하고, 연하일 가능성이 높고, 철부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철부지인데 마음을 다친 거예요. 다쳐서 나타났어. 자, 그러면 한번 무토가 보여줄 행동. 오늘 이 카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입장에서도 얘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너 못 믿겠다가 되거든요. 너 못 믿어. 못 믿겠다. 분명히 무토를 바라보는 상대방은 필요로 해서 다친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나타난 거긴 한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진지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진지한 관계로 보진 않는다. 그러면 이 상대방의 모습은 미련을 갖지 않겠다. 내용들이 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거절을 하실 건가 봐요. 무토 입장에서 안 받아줄 건가 봐. 그러면 약간 복수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한테 상처 입혔던 너, 내가 이제 안 받아줄 거야 하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결과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러면 서로가 느끼기에 이건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깊게 갈 관계로 나타난 건 아니고 그냥 순간적인 열정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오래갈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뭔가 정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잡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 뭔가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땐 무토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나는 한번 즐기고, 그래, 나는 한번 그냥 즐겼을 뿐이야 할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는 어떨까요? 기토도 이 개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 내가 여기 빠져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 나를 이렇게 홀릴 수 있는 존재거든요. 나를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남자분이라면 옛날 여자, 날 버리고 간 여자 그럴 수가 있고. 근데 편제잖아요.
근데 얘가 더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민은 나를 너무 이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물론 재관이긴 하지만 또 입장에서는 이 이민이 굉장히 버거워. 얘네는 나를 구속을 엄청 많이 하거든. 임목을 들이댄다는 건 이건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임수가 제어도 잘 안 되고 나타나는 개수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 그리고 비견을 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철부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이 개축이 들이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토가 빠져들 수도 있고 남자 입장이라면 이 개축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존재 같은 거예요. 나를 좀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 같은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손해볼 거라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하고 그냥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것의 차이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갖고 싶은 거라면 모르겠어요. 이게 또 축토를 단순하게 비견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조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뭔가 내가 또 있는 거고. 기토는 못 쓰는 땅이라고 한다면 개수가 볼 때는 기토가 이제 쓸만해 보이거든. 그러면 나의 쓰임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개수는. 그러니까 이 이민과 개축의 차이는 이민은 기토한테 실망을 했을 거야. 실망을 했을 거예요. 넌 나를 받아줄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축이 보기에 기토는 괜찮은 거지. 괜찮아 보이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마음 급하게 잡으려고 하시진 않으셔야겠다. 이 재성운이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게 아니라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극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극을 한다는 건 극할 대상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근데 고르고 골라서 가장 어려운 걸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개묘로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이렇게 의지가 돼줄 것처럼 이렇게 그러더니 나한테 힘이 돼줄 것 같더니 이제 묘로 변화된다는 건 재생살이 되거든요. 고생 엄청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좋아서 뭐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이 기토입니다. 기토가 이 상황을 인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대방 입장입니다. 아까 무토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로웠잖아요. 무토가 상대방을 좀 이렇게 갖고 논 듯한 느낌까지 좀 드는데 기토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계속 이게 나오네. 이 상대방, 그러니까 기토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이 상대방은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카드 열어보기가 겁나는데. 이 개축은 기토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한번 딱 끝이 아니라 나 아직 안 끝났어. 나 아직 안 끝났어.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이 상대방은 지금 저승사자잖아요. 저승사자 완전. 뭔가 상황을 기존의 흐름을 아예 끊어버리고 기존에 무슨 관계하고 있었으면 끊은 거예요. 단절시켰어.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타고 둘이 갔다고 쳐봐요. 근데 얘는 살아난 거예요. 얘도 살아났는데 기토는 아예 그냥 끝나버린 거지. 종결. 이건 완전히 전원 나간 거고 이쪽은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뻔한 거예요. 그럴 뻔한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토 입장에서는 완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기토가 보여줄 행동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자, 이제 기토가 이제 보여줄 행동은 미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련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까칠하게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잖아. 이게 참 잔소리 많은 아줌마인데 이제 아예 안 보겠다. 등을 돌렸어. 나는 벗어났어. 난 끝이야. 그럼 이 상대방의 모습을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둘 다 같이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이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위주로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아예 칼을 들었잖아요. 아예 끊으려고 한 거고.
이쪽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너가 지금 뭐 딴 사람이 생겨서 그러는구나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 의심도 남아있고 미련도 이쪽이 더 남아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하려다가 돌아선 거죠. 내 멋대로 하려다가 근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 좋진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너무 자신 있었던 거죠. 너무 자신 있었는데 이제 아닌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포기를 하는 건데 포기하면서도 의심이 많이 되는 거야. 기토 너한테 너가 지금 딴 사람이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상대방과의 결과. 이게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토를 홀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홀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와중에 조율을 한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결론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카드가 나왔는데 서로 등 돌린 상황에서 뭔가 조율을 할 건가 봅니다.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느냐. 우리 이제 선 넘지 말자. 서로 이렇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이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우리 이제 뭐 그만 싸우자라든지 이 카드가 나오면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소리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을 좀 이해해 보겠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나와서 서로 내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잘못된 점들을 한번 돌아본다고 합니다.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토가 어떤 분들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